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그 수업 시간에 그 질문을 했었던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원과 원숭이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원숭이가 동물원을 탈출하였는데 동물원의 경비원이 나무에 있는 원숭이를 발견하고 내려오라고 했으나 말을 안 듣죠. 그래서 경비원이 진정제 총을 원숭이를 조준해서 쏘았습니다. 근데 얘가 빵 하고 쏘는 순간에 이제 원숭이가 놀래가지고 손을 놓은 거죠. 이때 그 경비원이 요 총알이 결국에 원숭이에게 닿을 것이냐,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 총알의 초기 속도가 V0고요. 그다음에 요 나무까지의 수평거리, 경비원과 그 원숭이가 있는 위치까지의 수평거리가 D고요. 발사 각도가 세타고 나무 높이가 H인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 풀이를 시작하기 전에 이것도 풀이 과정이죠. 몇 가지 물리량들을 문자로 정의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수가 총알을 쏜 순간 있죠. 그걸 0초로 잡을 겁니다. 그러니까 원숭이는 이제 여기서부터 자유낙하를 하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그 총알이 수평 도달거리 D만큼 갔을 때 그 순간의 시각을 T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알이 딱 여기 있는 순간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원숭이도 만약에 그 총알에 맞는다면 여기 있는 순간이 되겠죠. 이때 요 밑에다 좀 적도록 할게요. 이때 그 T1일 때 그 총알의 Y축 좌표, 총알의 Y 좌표를 Y1이라고 둘 거고요. 그다음 T1일 때 그 원숭이의 Y 좌표를 Y2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D만큼 가고 나면 요 X축 좌표는 요 총알하고 어차피 원숭이가 같으니까요. 그 총알의 Y축 좌표하고 원숭이의 Y축 좌표가 맞으면은 같은 위치가 되죠. 그러면 이제 총알이 원숭이에게 도달을 한 게 됩니다. 따라서 요 두 개가 같은지를 이제 증명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종이치네요. 우선 총알에 대해서, 총알은 지금 포물선 운동을 하니까 그 X축 방향 그리고 Y축 방향, 그러니까 T1일 때 그 X축 방향 위치는 D가 되죠, 좌표는. 그리고 Y축 방향은 좌표가 Y1이 되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구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원숭이에 대해서, 원숭이의 X축 좌표는 굳이 구할 필요가 없죠. X축 방향을 안 움직이니까. 원숭이가 이제 T1초일 때 Y축 좌표, 이건 Y2죠. 요걸 한번 각각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식을 한번 써보면 뭔가 해법이 나올 것 같네요. 총알 같은 경우에 이제 그 X축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요 속도를 이제 분해해 보면 초록색으로 분해해 볼까요? 여기 X축 방향으로는 V0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초기 속도가요. Y축 방향의 초기 속도는 V0 사인 세타가 되죠. 이걸 막대기라 생각하고 이렇게 빛을 비쳤을 때 그림자가 각 축에 해당하는 성분이 됩니다. 따라서 이 총알은 X축 방향으로는 V0 코사인 세타라는 일정한 속도로 등속 직선 운동하니까요. 얘랑 요 시간을 곱한 게 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는 V0 코사인 세타 곱하기 시간 T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Y축 방향의 위치는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니까 등가속도 직선 운동 공식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축 방향의 초기 속도는 V0 사인 세타죠.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인데, 좌표축을 위쪽을 플러스로 두고 있으니까 가속도는 아래쪽 방향으로 G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G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G T1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원숭이도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죠.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데 얘는 가속도가 G인 역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여기를 좌표축을 0으로 잡고 이쪽으로 식을 세워보면 2분의 1 GT 제곱이 내려온 거리죠. 그러면 이 위치는 근데 요 좌표축하고 똑같이 좌표를 맞춰야지 우리가 요 원숭이의 위치하고 총알의 위치를 비교해 볼 수가 있으니까 얘가 내려간 거리 요 전체 H에서 요 내려간 거리를 빼야지 요 원숭이의 Y축 좌표가 요 축에 대해서 표현이 정확히 된 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 원숭이의 위치는 H 빼기 얘가 내려간 거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H 빼기 2분의 1 G의 T1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요. 사실 여러분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식이 저 다른 데다 좀 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요 밑에다 그냥 아이고 난리 났네. 요 밑에다 한번 써서 비교해 볼게요.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식이 원래 오리지널 식은 이렇게 됩니다. S 빼기 S0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경우 보통 이 식에서 요 식은 변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초기 위치고요. 이게 나중 위치죠. 그럼 이 경우에는 이제 요 식으로 바로 아까처럼 뭐 좌표축을 따로 잡지 않고 그 원숭이의 좌표와 총알의 좌표를 똑같이 하면은 이때 S는 Y2가 되는 거고요. S0는 원숭이의 처음 위치니까 요 H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H가 넘어가서 요 H가 된 거고요. 그다음 원숭이의 초기 속도는 없었으니까 이게 없는 거고, 그다음 A에 마이너스 G가 들어가서 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식을 그대로 쓴 거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때 요 식들을 각각 기역, 니은, 디귿식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근데 여기서 기역에서 요 T1에 대해서 정리해서 T1은 V0 코사인 세타분의 D죠. 그래서 이거를 니은식에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증명이 거의 끝나는데요. 이게 대입을 하면 니은식 Y1은 이걸 한번 집어 넣는다고 보십시오. T1 대신에 V0 코사인 세타분의 D를 넣으면 V0는 날라가고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따라서 얘는 D를 먼저 쓸게요. D 탄젠트 세타 빼기 2분의 1 G T1의 제곱이 되고요. T1에는 여기는 굳이 안 넣은 이유가 사실 이게 Y2하고 같은지를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Y2에 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GT1 제곱이 있으니까 굳이 넣지 않은 겁니다. 그대로 살려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요 탄젠트 세타가요.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 탄젠트 세타가 밑변분의 높이니까 D분의 H가 됩니다. 따라서 요 식에 탄젠트 세타 대신에 D분의 H를 집어넣으면 얘가 H 빼기 2분의 1 G T1의 제곱이 되죠. 따라서 Y1은 H 빼기 G T1의 제곱이 되고요. H 빼기 2분의 1 G T1의 제곱이 되고요. Y2도 H 빼기 2분의 1 G T1의 제곱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시간 T1일 때 총알의 Y축 좌표 Y1과 시간 T1일 때 원숭이의 Y축 좌표 Y2가 같습니다. 따라서 T1일 때 총알과 원숭이 위치가 같으니까 원숭이는 총알에 맞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참 신기한 게 이제 이게 조준을 하면 얘가 Y축 방향으로 낙하를 하죠. 근데 원숭이도 동일한 가속도로 낙하하니까 여기 원숭이를 정확히 조준해서 쏘면 원숭이를 맞출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 원운동에 대해서 수업하고 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남는 시간에 질문했던 문제인데요. 360도 회전하는 수레 문제입니다. 마찰이 없는 트랙의 높이 h인 곳에서 수레를 가만히 놓았어요. 이때 원형 트랙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돌아서 쭉 가가지고 떨어지지 않고 원운동 원궤도를 따라 가서 무사하게 지나갈 수 있는 원형 요 최소 높이는 원형 트랙의 반지름의 몇 배이냐를 구하는 건데요. 이때 우리가 사실 이게 원형 트랙을 안전하게 돌 수 있는지 관건이 되는 지점은 요 지점이 되겠습니다. 요 지점에서 얘가 원궤도를 따라가야 되지, 얘가 속도가 충분하지 못하면 포물선 운동을 그리면 이렇게 떨어져 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지점에서 속도를 이제 V라고 하면 요 V 값이 어떠냐에 따라서 얘가 원궤도를 따라 돌 수도 있고 포물선 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요 지점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 여기에 이 순간에서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보면 힘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중력이 있겠고요. 이거 질량이 있을 테니까요. 질량을 m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힘은 제가 Fn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이거는 이제 수직 강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힘이 일반적으로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트랙하고 맞닿아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수직으로 미는 수직 강력이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요 녀석이 요 힘에 의해서 이 순간에 등속 원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가 이제 반지름이 R인 등속 원운동을 한다고 생각해보면 얘가 요 원형 트랙을 벗어나지 않고 얘를 돌아갈 수가 있죠. 따라서 원운동의 운동 방정식을 여기에 맞춰서 써보면 식이 이렇게 됩니다. mr분의 v제곱은 90력, 이때는 mg 더하기 fn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돌 수 있는 요 최소값을 구하는 거거든요. 요 h에. 근데 h가 최소라는 거는 역학적 에너지가 최소라는 거고, 역학적 에너지가 최소라는 것은 요 지점의 포텐셜 에너지는 뭐 이래나 저래나 변화가 없으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이 지점에서 최소라는 거는 이 운동 에너지, 즉 속력이 최소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식에서 요 속력이 최소가 되려면요, 요 mg는 물체의 질량하고 관계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고요. 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이제 요 수직 강력이 크고, 속력이 느리면 느릴수록 수직 강력이 작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V의 최소를 구하려면 이제 얘가 0인 순간이 최소가 되겠습니다. 수직 강력이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상황을 보면 얘가 이제 아슬아슬하게 돌아가는 그 순간이 요 트랙하고 다일락말락 해가지고 수직 강력은 작용하지 않고 중력에 의해서만 이 순간에 원운동을 하는 그 상황이 이 문제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실 이 지점을 지나고 나면요, 또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따라서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니까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 이때 속도는 V보다 빨라지니까 이때는 또 수직 강력이 생깁니다. 생기는데 이 순간에는 수직 강력이 없고, 지나서는 다시 수직 강력이 증가해서 점점 이제 얘는 빨라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쓸 식은 일단 뉴턴의 운동 법칙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MA 고래표 90력을 원운동에 대한 운동 방정식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요 식만으로는 우리가 V와 H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없으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을 써야 되는데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이제 요 출발할 때 역학적 에너지와 그다음에 요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같다는 식을 써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기준점을 요 수평면을 기준점으로 잡으면요, 이 지점에서는 가만히 놓았으니까 포텐셜 에너지만 있죠. 그래서 mgH가 처음 출발하는 순간에 역학적 에너지가 되겠고요. 그다음 이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이제 높이가 반지름의 2배니까요. 포텐셜 에너지가 mg 곱하기 2r이 되겠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제 최소 높이 h를 구하는 거고요. h가 요 r의 몇 배이냐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요게 필요 없는 식이 되죠. 그래서 요 식에서 그 mv 제곱으로 정리를 해보면 mv 제곱은 mgr이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을 요 mv 제곱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얘가 mg r에 2 더하기 2분의 1이 되죠. 따라서 h는 2분의 5r, 즉 2.5r이 되겠네요. 따라서 요 높이와 같은 높이에서 가만히 놓으면 얘가 원 운동을 하지 못하고 포물선을 그리면 떨어질 거고요. 궤도를 이탈할 거고, 그거보다는 반지름의 절반에 해당하는 높이만큼 더 높여서 떨어뜨려야지 얘가 돌아갈 수 있고. 근데 실제로 저는 이게 요 실험 장치를 만들어서 실험을 해봤거든요. 마찰 때문에 요 2.5r보다는 당연히 더 높은 데서 떨어뜨려야지 원 운동을 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마찰이 없는 경우에는 요 반지름의 2.5배의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얘가 원 운동을 하면서 트랙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